장시호, 대한민국 보수 국민들 가운데 이 시사와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장시호라는 세 글자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는 더러는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이, 이 소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비선실세로 지목된 이 최서원 씨, 개명전 최순실 씨가 이 장시호가 그때 당시 2017년 1월에 국정농단 특검에 이미 제출한 이 태블릿 PC를 두고서 길고 긴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그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 9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25다 221007 유체동산 인도라는 제목이 사건명이 붙은 사건이고요. 원고는 최서원, 개명전 최순실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제2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항소심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2016년 10월에 아주 충격적인 그 JTBC 보도가 나왔었죠. 시사에 밝고 또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는 또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JTBC에서 당시 어떤 보도를 했었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있다. 그 이름은 최순실이다. 최순실이 누구냐? 박정희 정권 때 이 정권을 쥐락펴락했었던 말하자면 사이비 목사 최태민의 딸이다. 그런데 이 최순실이라는 이 여자가 말하자면 대통령의 비선실세로서 활동을 하면서 국정에 개입해왔다. 그 가운데 최순실이 잘하는 게 있었는데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이걸 통해서 대통령의 이 연설을 고쳐주는 것이었다. 대강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JTBC 기자들이 서울 강남구 당시에 있었던 최순실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뭐 회사 사무실까지 쳐들어가서 아주 이상한 남들이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소위 태블릿 PC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의 이 연설문을 고쳐준 정황이 있다 하면서 그것을 보도를 통해서 공개했던 적이 있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은 이 JTBC의 이 보도가 완전히 촉발시켜서 이후 특검이 도입이 되게 되고 결국에는 이듬해 2017년 3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최순실 태블릿 PC라는 게 있고요. 이걸 소위 JTBC가 입수를 했다고 해서 JTBC 태블릿 PC라고도 하고 제1 태블릿 PC라고도 합니다. 제2 태블릿 PC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건 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시호 씨가 임의로 제출했다는 태블릿 PC가 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이 내놔라 태블릿 PC를 나에게 돌려달라 하는 요구를 했는데 검찰이 반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태블릿 PC를 돌려달라 하는 소송을 이 최순실 씨가 내서 이번에 소송이 돌려줘라 하는 판결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태블릿 PC 이전부터 참 이상했습니다.
네, 이 장시호가 제출했다는 이 태블릿 PC 말하자면 그때 당시 이 박영수 특검팀이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는데요. 왜냐? 그 태블릿 PC라는 게 말하자면 지금 와서도 밝혀졌지만 JTBC의 보도 사실과 내용과 달리 그 태블릿 PC에는 단 한 번도 어떤 문서를 수정하거나 그렇게 편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과정에서 이 태블릿 PC, JTBC가 입수했다고 하는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혹이 굉장히 제기가 되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마땅한 이 반론이 없던 상황에서 이 장시호가 태블릿 PC를 제출했고, 이것이 말하자면 박영수 특검팀에게는 어떤 모종의 있던 전세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영수 특검팀이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 JTBC가 입수해서 검찰에 제출한 이 제1 태블릿 PC의 진위, 그 신빙성, 그 안에서 정말로 그런 보도 내용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믿을 수 없다라는 의혹제가 막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 JTBC의 가 제출한 증거를 말하자면 보강하는 그런 증거로서 이 말하자면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임의로 제출한 이 태블릿 PC 제2 태블릿 PC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아까 보셨다시피 이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요. 당시 특검팀에서는 어떤 발표를 했었느냐?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장시호가 제출한 이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최순실 씨의 다른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 역시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본 결과 그 비밀 패턴이 동일하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L자 이런 식으로 L자로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고 JTBC가 제출했던 이 태블릿 PC 역시 L자로 잠금 패턴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JTBC가 제출한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의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제1 태블릿 PC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한 적이 이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당시 사단법인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협회에서는 미디어워치의 변호인단의 의뢰에 따라서 이 감정을 해봤는데 이 L자 잠금 패턴이 과연 언제 설정됐을지 여부가 이제 검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카 장시호 씨가 이미 제출한 또 다른 태블릿 PC를 비롯해 최 씨에게서 잡수한 디지털 기기들을 분석해보니 잠금 패턴이 모두 L자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제1 태블릿 PC도 마찬가지로 잠금 패턴이 L자였으므로 JTBC가 제출한 제1 태블릿 PC의 주인이 최순실이 맞는다 하는 취지로 특검에서 발표를 했었죠. 박영수 특검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버 디지털 포렌식 그 협회에서는 적어도 2016년 10월 24일에서 이전에는 설정이 된 사실이 없었다 라는 사실을 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죠. 박영수 특검팀 브리핑에서 국민을 기망한 거냐? 박영수 특검팀이 밝힌 태블릿 PC에 대해 이 태블릿 PC는 장시호 제출 태블릿 PC 얘기를 하는 거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이 안 된다라는 충격적인 입장이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변희재 씨가 이제 대한민국 등 상대로 아니죠. 한동훈 등 상대로 제기한 이 민사 소송에서 중앙지방검찰청이 뭐 이런 공문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국정농단 특검에서 인계받은 기록과 자료상 장시호 태블릿 이미징 파일은 확인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이미징 파일을 말하자면 그 어떤 태블릿 PC의 그 디지털 원본을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하고서 그 복사한 결과물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이미징 파일이 좀 확인이 안 된다. 라는 것 자체가 그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개연성이 크다. 안 했다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또 문제도 있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 장시호 태블릿 PC의 개통 시점을 2015년 8월로 확인을 하고도 실제 발표 내용이 확인한 내용과 달랐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자, 페렌마이크가 이제 최 씨로부터 최순실 씨한테 입수한 박영수 특검팀 수사 기록 내용에 따르면 장 씨가 장시호 얘기하는 거죠. 제출한 태블릿 PC의 출하 시점이 8월 15일로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박영수 특검팀은 이 PC를 2016년 10월 25일 장 씨가 최 씨의 부탁을 받아서 최 씨의 자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장 씨가 갖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제 방금 보신 영상과 같이 2017년 1월 11일에 있었던 언론 브리핑에서는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L자로 동일한 사실을 확인했다 등등 이렇게 밝혔지만 문제는 이 태블릿 PC가 개통된 시점에 최순실 씨가 국내에 없었다는 거라고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문제의 태블릿 PC 출하 하루 전 날인 8월 15일에 독일로 출국했고 누가? 최순실 씨가 다시 귀국한 게 15년 9월 11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 씨가 제출한 태블릿 PC의 구매 시점은 8월 18일이고 2015년 8월 18일이고 적어도 그날부터 9월 9일까지 웹브라우저 사용 기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장시호가 이 특검팀에 제출한 이 문제의 이 갤럭시 태블릿은 8월 18일에 출하가 됐고 적어도 9월 9일까지는 개통되지 않았었는데 문제는 최순실 씨가 그때 독일에 있었다는 거예요. 독일에 있었는데 어떻게 최순실 씨가 이거를 개통을 한다는 거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요. 자, 재미난 게 이 제1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도 아주 재미난 주장이 있었어요. 이거 2021년의 기사인데요. 이 최순실 씨가 이번에 그 반환을 청구했던 그 장시호 제출 태블릿 PC와 마찬가지로 JTBC가 입수했었던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돌려달라 하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걸려오니까 검찰이 뭐라고 했었냐? 그 PC는 최순실 소유했다는 사실과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된다라는 아주 천인공노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답변서를 이렇게 제출을 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2심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이 사건 목적물이 채권자라는 건 최순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순실 소유 이미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최순실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소유라는 점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네 거 아니기 때문에 이 태블릿 PC는 너한테 돌려줄 수가 없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JTBC 보도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 검찰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게 지금 입장이 최순실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국정농단에 사용됐다는 그 태블릿 PC 돌려줄 수 없다 하는 답변을 법정에서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일단은 그 오늘 뉴스에서는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일단은 JTBC가 제출했었다는 문제의 태블릿 PC는 일단은 최순실 씨가 그 소송에서 승리를 해서 법원이 검찰로 하여금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라 해서 원래는 최순실 씨가 받아와야 되는데 그걸 받아올 수가 없어서 지금 청주 여자교도소에 갇혀 있죠. 받아올 수가 없어서 그 딸인 정유라 씨가 대신해서 그것을 받아왔는데요. 지금 정유라 씨가 그 자신의 빚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그 태블릿 PC를 넘긴 상태입니다. 그와 별개로 그 JTBC 장시호가 제출했던 이 태블릿 PC는 이번에 보신 것과 같이 돌려줘라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1심 때부터 일관되게 이제 법원이 이제 돌려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압수물을 인도하라. 태블릿 PC 돌려줘라 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판결서 정말 긴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 태블릿 PC를 돌려줄 수 없는 이유로 뭐라고 했느냐. 그 최순실이 장시호한테 그 태블릿 PC를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됐을 뿐만 아니라 제출한 사람도 장시호이기 때문에 장시호가 돌려달라고 하면 또 모를까 최순실이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우린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유를 대면서 장시호 태블릿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줄 수 없다 하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는 게 이 1심 판결이고요. 뭐 2심에서도 마찬가지 판결이 나오고 3심에서 이번에 지난 9일에 장시호가 박영수 특검팀에 이미 제출한 태블릿 PC를 돌려줘라 하는 판결이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 펜앤마이크 기사를 많이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를 찝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장시호 태블릿 PC가 이 박영수 특검팀의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농단 그런 여론몰이를 하려고 할 때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구원의 손길처럼 나타나가지고 박영수 특검팀을 도와줬던 그런 물건인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상한 점, 정황상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태블릿 PC를 돌려받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 최순실 씨는 다시 디지털 포렌식을 해가지고 당시 특검팀의 어떤 수사 과정상에서 어떤 왜곡 조작 날조가 있었는지를 밝혀내겠다 하는 게 이 최순실 씨의 현재 입장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장시호 태블릿 PC를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게 박영수 특검 제4팀의 한동훈 검사 실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검사가 한동훈 씨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태블릿 PC 관련해서 국정조사에 나와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이 장시호 태블릿 PC, 장시호가 박영수 특검팀에 이미 제출한 이 태블릿 PC에 정말로 이 최순실 씨 또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이 가해졌는지 여부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친한 아주 40년지기 50년지기 보통 아줌마한테 나는 이런 연설문을 좀 썼는데 일반인이 봤을 때 조금 어떤 느낌일까 하고서 개인적으로 보여준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판결이 돼서 탄핵도 당하고 탄핵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탄핵을 했지만은 뭐 대부분이 인정이 안 됐죠. 이 태블릿 PC의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진실 역시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